아바타3 불과제. 제임스 카메론이 10년을 걸고 만든 아바타3 팬메이드 리뷰.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온 판도라를 뒤덮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요. 화산지대에서 나타난 제 부족이 설리 가족을 향해 돌진하고 바랑이라는 여인의 눈빛엔 A와에 대한 믿음 따윈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인간의 화염 방사기였고 그 옆엔 죽었다 살아난 쿼리치 대령이 서 있었죠. 영화 기본 정보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목은 아바타3 불가제, 감독은 역시나 그는 신이야.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장르는 SF, 액션, 모험의 끝판왕이죠. 러닝타임은 약 3시간 17분입니다. 출연진은 샘 워싱턴, 조 셀다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등 반가운 얼굴들의 바랑, 역의 우나 채플린 등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했습니다. 이번 아바타3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실란입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추천은 무조건 슈퍼플렉스나 아이맥스 같은 큰 화면입니다. 이 영화는 극장 스크린을 위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저는 롯데시네마 슈퍼플렉스 중앙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 17분 동안 눈을 뗄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캐릭터들의 감정적 성장이에요. 지난 2편에서 제이크와 네이트리가 첫째 아들 네테이암을 잃었잖아요. 이 거대한 상실의 슬픔이 아바타3 전체를 지배합니다. 특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 네이트리의 분노와 슬픔이 정말 조 셀다나 배우의 연기가 미쳤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스크린 너머로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영화는 네테이암의 죽음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설리 가족이 메트카이나 부족에 정착했지만 상실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특히 네이트리의 표정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조 셀다나 배우가 만들어낸 그 슬픔은 스크린을 뚫고 나왔습니다. 제이크는 전쟁 준비에만 몰두했고 네이트리는 남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 소년인 스파이더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여기에 유일한 인간 소년 스파이더를 둘러싼 가족 내부의 갈등까지 더해집니다. 네이트리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인간에 대한 분노와 또 다른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죠. 반면 아이들인 로아크와 키리는 스파이더를 지키려 하면서 부모와 충돌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가족 드라마처럼 다가왔습니다. 스파이더는 판도라 대기를 마시기 위해 여전히 호흡기가 필요했고 예비 배터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스파이더를 다른 인간들에게 보내야 해 제이크의 결정이었습니다. 네이트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계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편의 핵심 빌런, 새로운 적인 망관족 재해부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들을 이끄는 리더 바랑, 우나 채플린 분, 캐릭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화산지대에 거주하는 재해부족은 기존 나비족과는 결이 다릅니다. 파괴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심지어 RDA 인간과 손을 잡고 설리 가족을 추격해요. 바랑은 화산 폭발로 고향을 잃고 A와는 신을 의미하죠. 에 대한 믿음마저 저버린 채 부족의 생존을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한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자연과 조화되기보다 불을 이용해 통제하려 하죠.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복수심으로 뭉친 판도라의 복잡한 정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봤던 부분, 바로 스파이더와 키리의 관계 발전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친구처럼 자란 두 사람 사이에 이번 편에서는 확실히 미묘한 사랑의 기류가 흐릅니다. 이게 영화의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더라고요. 특히 키리가 스파이더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 완벽해라고 말해주는 장면이나 마스크 없이 판도라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정체성과 성장을 지지하는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후속작에서 이 둘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거라고 공언했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그렇게 설리 가족은 하늘을 떠다니는 유목민 부족 틀랄림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랑 상인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등장 장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해파리 같은 메두소이드에 매달린 선단, 윈드레이가 끌어가는 공중시장의 모습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영화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넘는 크기였는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색채도 달랐습니다. 전작들이 그린과 블루톤의 미묘한 조합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주황, 붉은색, 노란색, 모든 색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망판족, 재해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화산지대에 사는 이들은 일반적인 나비족과 달랐어요. 피부는 더 어두웠고 눈빛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 바랑, 우나 채플린이 연기한 이 캐릭터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바랑의 부족은 화산 폭발로 고향을 잃었습니다. 에이와에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그들의 신성한 나무는 불타제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에이와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에이와가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도 에이와를 버린다. 바랑의 대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랑이 쿼리치 대령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쿼리치가 바랑에게 화염 방사기를 건네는 장면. 극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화 중반 스파이더가 쿼리치 대령에게 붙잡힙니다. 관객들은 긴장했죠. 하지만 쿼리치는 스파이더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로 대했어요. 어색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방식으로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당도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구나 하고요. 반면 키리와의 스파이더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란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시고니 위버가 연기한 키리는 이번 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이와와의 깊은 연결을 가진 그녀는 영화 후반부에 그 힘을 폭발시키죠. 식물과 동물들을 제어하고 판도라 자체와 소통하는 모습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리의 복수 장면. 바랑의 부하들이 툭을 위협했을 때 네이티리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조 셀다나의 연기는 이 장면에서 절정을 찍었어요. 엘렌 리플리, 사라 코너,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어머니들의 반열에 네이티리도 올라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극장 안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번 아바타3에서 스토리는 뻔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무조건 또 본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술적 혁신과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주얼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비주얼이 진짜 미쳤냐고 물으신다면 네, 진짜 미쳤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번에도 기술적 한계를 보란 듯이 뛰어넘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16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퍼포먼스 캡처는 배우들의 미세한 근육 떨림까지 잡아냈습니다. 실제 거대 수조에서 촬영된 수중 장면들은 제가 정말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3,382개의 시각 효과 샷, 실제 불길을 활용한 효과, 시리즈 사상 가장 강렬한 공중 전투. 이 모든 게 197분 동안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후반부, 최종 전투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제이크가 다양한 나비 부족들을 연합시키고 판도라의 모든 생명체가 인간에 맞서 싸우는 모습,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마티카야, 메트카이나, 틀랄림, 모든 부족이 하나가 되었죠. 심지어 페이아칸 같은 툴쿤들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 순간 극장 양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키리가 판도라의 생물들을 소환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장면, 네이티리와 바랑의 1대1 대결, 그리고 스파이더가 결정적 순간에 제이크 편을
선택하는 장면까지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판도라의 생태계 전체가 인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긴장감, 스케일, 감정선 모든 면에서 최고조에 달해서 3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삭제됩니다. 총평을 하자면 아바타 3, 불가제는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하면서도 스토리를 이미지로 말해주고 있었고, 비주얼 뒤에 자연과의 공존, 가족의 사랑,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과 평화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주얼에 감탄하다가 스토리에 눈물 짓게 만드는 그야말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만이 부릴 수 있는 경이로운, 한마디로 마법 같은 영화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짚어보자면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했듯 인간의 침략, 나비족의 단결, 전투 승리라는 큰 틀이 전작들과 유사해서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워낙 많은 캐릭터와 복잡한 관계도가 등장하다 보니 특정 캐릭터의 깊이 감정이입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3시간 17분이라는 러닝타임도 사람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템포가 느려진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좀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었죠. 나비족 특유의 샤헤일루 교감서반과 기존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일명 스티미한 꼬리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비족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려는 예술적 시도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당황하신 관객분들도 꽤 계셨을 겁니다. 자녀와 함께 관람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볼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니까요. 판도라의 공기를, 바람을, 불꽃을 느끼는 거죠. 집에서 OTT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극장 스크린을 위해 태어난 영화예요. 아바타 3 불가제를 보고 난 후 제 기준의 별점입니다. 압도적인 비주얼 10점, 몰입감 넘치는 액션 9점, 감정적 깊이 8점, 반복되는 구조 6점, 전체적으로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엔딩 크레딧까지 여운을 즐기며 끝까지 앉아 계세요. 저는 극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여전히 최고구나 하고요. 70대의 나이에도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경이롭습니다. 판도라는 여전히 마법 같았고 그 마법은 극장에서만 완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바타 3가 아바타 2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